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양주 옥정신도시 자전거 도로 문제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양주시와 LH가 도로 부실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도로 조성 후 5년여 동안 8억 원의 보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버스 노선 입찰제가 내년 광역버스에 확대 적용됩니다. 연천군이 제인폭포를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임 이후 송사에 휘말리며 경기도정 운영에 발목이 잡혔던 이 지사는 안정된 도정 운영과 함께 대권 도전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는 운명의 날 아침, 이재명 도지사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끝까지 경기 도정을 챙기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허위 사실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자 경기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본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수장의 기사회생을 반겼습니다.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도지사는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경기도정을 시행하게 됐고 차기 대권 도전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손소독제의 원료인 알코올을 기준치보다 735배 초과해 저장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해 위험물을 저장한 위법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버스 노선 입찰제가 내년 광역버스에 확대 적용됩니다. 경기도는 내년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 입찰제 기반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노선 입찰제를 통해 예산 투입은 적게 하면서 버스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양주 옥정신도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 보도해드렸습니다. 도로가 여기저기 파손돼 민원이 계속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간 도로 보수에 들어간 세금이 적지 않은데 도로 부실 원인을 놓고 LH와 양주시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LH는 이곳에 26km 길이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5년여 만에 7차례 보수됐습니다. 이 보수된 구간은 9km로 전체 구간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도로 시공 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LH에 물어봤습니다. LH는 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증받은 자재를 사용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고 2014년 시공 완료 후에 준공검사를 거쳐서 16년도에는 양주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이후 양주시로 인수인계되었습니다. LH는 또 자전거 도로에 사용한 자재의 내구 연한은 10년 이상이며 비슷한 시기에 자전거 도로를 시공한 타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관리 책임을 맡은 양주시는 다시 자재 특성을 도로 파손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투스 콘크리트가 이제 골재가 커서 공국이 크고 물이 이제 투과되는 특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겨울철에 결빙이 되고 봄에 해빙되는 과정 등이 이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재료가 분리되고 파손되는 현상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도로 부실 문제를 놓고 LH와 양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보수에 들어간 예산은 총 8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연천군이 제인폭포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제인폭포는 용암 하천으로 주상절리가 발달돼 있고 폭포 바닥면에는 포트홀과 하식동굴이 발달해 다양한 지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천군은 이와 함께 차탄천 일원에 대해 취사와 야영, 낚시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인물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천군 의회 차례인데요. 최승태 연천군 의회 의장은 군민의 어려운 살림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연천군의 좀 코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의장이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뽑아준 이상 정말 의원의 맡은 바를 다 할 거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연천군을 위해서 정말 2년간 헌신의 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제가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감개무량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만, 그 말 한마디로만 대변을 하겠습니다. 소감은. 전임 그 의장님이 잘 하셨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에서 하셨는데 나중에 조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임지석 의장님은 잘 해오셨어요. 저도 거기에서 이제 본받아서 저는 그 의원들을 이제 자유롭게 정말 무슨 당과 그 각 당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도 정말 대화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려고 합니다. 하여간 국민을 위해서는 당을 버리고 연천군 집행부와 합심을 해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합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정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참 좋은 소식을 하나, 세계지질공원으로 우리 연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좋은 자원인데 이제 세계 유네스코 지정되는 바람에 연천군 관광에 해가 더 효과적으로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원하고 포천하고 잘 협심을 해서 이 지질공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의 해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목표를 짜지 않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많이 차질이 생겼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지금 벌써부터 홍보물이 제작이 되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거의 이게 우리 연천군은 코로나19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아주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준비를 확실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정말 그 선포식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7월 17일 날 우리 관광진흥위원회들이 회의를 모여서 정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새로운 틀을 마련해서 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게 좀 벽에 걸려 있어서 좀 나갈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확한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군수님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19가 경기도에 하나 또 발생한 청정지역입니다. 군수님 그만큼 예방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민들의 수칙을 잘 따라 주셔서 코로나가 연천군에서 한 분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돼지열병도 잘 예방하고 살처분 하셔. 내가 보기엔 그거만 두 가지만 해도 군수는 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 지금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그다음 대형 사업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은 아직 스타트가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평가하기에는 잘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반자냐 견제자냐를 논할 것은 없어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동반자도 해줘야 되고 견제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조금 모순이다. 그래서 저는 군청의 군 사업이라든지 하실 거 우리 의원들이 봐서 야 이거는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 사업이구나.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같이 해드리는 거고 또 견제자 역할은 뭐냐. 정말 사업을 우리가 하시라고 했는데 뭐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견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곳에 무게를 두지 않고 똑같이 견제도 하고 동반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저는 의원이 그런 거라고 보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를 대부분 완료한 가운데 계곡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먼저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 등 각종 홍보 영상을 제작해 도내 청정계곡을 소개하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계곡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서 190개 계곡, 하천의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해 95%가량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 중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이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대상은 노인복지관 62곳과 경로당 9,800여 곳 등 사회복지시설 11,200여 곳입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방역관리가 완료된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단계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시설 운영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가벼운 우산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토요일은 맑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비가 시작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덥고 습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